3억이 3천만 원 되던 그날 나는 깨달았다. 개별 종목 지옥에서 ETF 천국으로.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 2017년 12월 15일 아침 9시 평소처럼 증권 앱을 켜고 내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믿을 수 없었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9억 원이 넘었던 계좌 잔고가 2,845만 원으로 줄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은 회사 동료 김 과장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점심시간에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A바이오텍 주가 차트가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어요. 신약 3상 임상시험 결과가 곧 나온대. 내부 소식통 말로는 거의 확실하다고 해. 김 과장의 눈빛이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금과 보유하고 있던 돈 3억을 다 넣었는데 6개월 만에 3배가 됐어. 그때까지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달 적금 넣고 안전한 예금에만 돈을 맡겨두던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김 과장의 통장 잔고 9억 2천만 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투자할 수 있죠? 아직 늦지 않았어. 3상 결과 발표가 다음 달이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최소 2배는 벌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2억 원과 대출받은 1억 원, 총 3억 원을 A바이오텍에 올인했어요. 처음 한 달간은 정말 신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1개월 후 3억이 4억 5천만 원이 되고 2개월 후에는 6억 8천만 원, 3개월 후에는 9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거든요. 역시 김 과장 말이 맞았어. 저는 벌써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되었어요. A바이오텍 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 연기라는 아침 뉴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하루 만에 30%가 날아갔죠.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주차에 9억이 6억 3천만 원이 되고 2주차에는 4억 4천만 원, 3주차에는 3억 1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곧 반등할 거야. 그런데 2017년 12월 14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A바이오텍 3상 임상시험 실패. 신약 개발 중단.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음날 주가는 80% 폭락했습니다. 3억 원이 2,845만 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ETF와의 만남.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투자 관련 서적 코너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책을 펼치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다는 것을요. 책을 읽으며 ETF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법이구나. 더 자세히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S&P 500 ETF의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이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장기적으로 회복했으며 개별 종목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ETF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보글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1976년 그가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평균적인 수익률에 만족하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이디어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죠.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ETF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 혁명의 교훈도 배웠습니다. 2007년 이전 휴대폰 시장의 왕은 노키아였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고
노키아 주가는 2007년 40달러에서 2012년 2달러로 95% 폭락했습니다. 만약 2007년에 노키아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제가 A바이오텍으로 겪은 것과 같은 참사를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시기 S&P 500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2007년 1468포인트에서 2012년 1426포인트로 거의 보합을 유지했고 2024년에는 4800포인트로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노키아가 빠지면 애플이 들어오고 시대에 뒤처진 기업이 제외되면 새로운 성장 기업이 편입되는 것이 ETF의 장점이었어요. 분산 투자의 효과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A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50% 하락하면 50만원 손실이지만 A와 B 주식에 각각 50만원씩 분산 투자해서 A 주식이 50% 하락하고 B가 20% 상승하면 총 손실은 15만원으로 줄어들어요. ETF는 5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므로 한 기업의 부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ETF 투자 실전기 2018년 1월 저는 남은 2,845만원으로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개별 종목은 절대 금지하고 ETF로만 분산 투자하며 매월 정액 적립식으로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SPY 100주를 매수가 284달러에 매수했어요.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꾸준히 적립하면서 포트폴리오를 SPY 60%, QQQ 30%, VTI 10%로 구성했어요. 처음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개별 종목처럼 하루아침에 80% 폭락할 일은 없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HTS 화면에 매달려 1분봉, 5분봉을 보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 했고 밤에도 미국 장이 열리면 새벽까지 차트를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월 1회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매월 자동이체로 정액 투자하며 연 1회 리밸런싱만 합니다. 투자의 시간을 쓰지 않으니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졌어라는 것을 깨달았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고민도 포기했습니다. 언제 사야 할까? 언제 팔아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간 분산 전략을 택했어요. 매월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년 후의 기적, 복리의 마법. 2024년 12월 현재 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6년간 총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이 현재 평가 금액 3억 2천만 원이 되어 총 수익률 88%, 연평균 수익률 11.2%를 기록했어요. A바이오텍으로 잃었던 돈을 모두 회복하고도 2천만 원이 더 남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에 A바이오텍 대신 SPY에 3억 원을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시뮬레이션 결과 2024년 현재 약 7억 1천만 원, 총 수익률 137%가 나왔어요. 그때 ETF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늦게라도 올바른 투자법을 찾았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는 복리의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매월 2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총 투자원금 4억 8천만 원이 20년 후 1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A바이오텍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고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하며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투기와 달리 지금은 분산 투자로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진짜 투자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의 변화와 미래 계획. A바이오텍으로 함께 큰 손실을 본 김 과장은 작년 회사 송년회에서 만났을 때 민수야, 나도 이제 ETF 투자해. 그때 네가 말한 게 맞았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도 이제 SPY와 QQQ에 매월 적립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투자를 걱정하던 아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보, 이번 달 적립금 늘려도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내 명의로도 ISA 계좌를 개설해서 연간 2천만 원씩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39세이고 10년 후인 49세에는 10억 원의 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투자해서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예상 자산이 약 12억 원이에요. 이 정도면 조기 은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교육비도 매월 50만 원씩 18년간 투자해서 총 투자원금 1억 800만 원을 18년 후 약 3억 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예요. 20년 후인 59세에는 예상 자산 30억 원 이상, 연간 배당 수익 약 1억 원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A바이오텍으로 3억 원을 잃었던 경험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없었다면 ETF 투자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있어요.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말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며, 단기 수익에 욕심내지 말고, 감정이 아닌 논리로 투자하며, 시간이 최고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젊을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39세에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했어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40세에 시작해서 매월 2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세에 1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충분히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기업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저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SPY나 QQQ 같은 ETF를 선택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